안녕하세요. 본 영상은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시험 작업형 제3 유형 해설 영상입니다. 올 6월에 시행되는 제6회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시험부터 문제 유형이 변경되는데요. 작업형 제1 유형과 작업형 제2 유형은 동일하고요. 대신에 단답형 10문제에서 이제는 작업형 제3 유형 2문제로 문제 유형이 바뀝니다. 배점은 30점으로 동일하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작업형 제3 유형에 대해서 데이터 자격검정센터에서 예시 문제를 올려주었어요. 그 예시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3유형이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는지 한번 파악해보고 그리고 직접 코드를 짜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링크를 누르시면은 실제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시험 환경과 동일하죠. 구름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동을 하고요. 저희는 작업형 3유형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은 문제를 같이 읽어볼게요. 주어진 데이터에는 고혈압 환자 120명의 치료 전후에 혈압이 저장되어 있다. 해당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 즉 치료 후에 혈압이 감소했는지 쌍꺼표본 T 검정을 통해 답하고자 한다. 가설은 아래와 같다. 치료 후의 혈압에서 치료 전의 혈압을 뺀, 그러니까 이 혈압 간의 차이의 평균값이 귀무가설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대립가설은 0보다 작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BP, 비포는 치료 전 혈압, BP, 애프터는 치료 후 혈압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거는 데이터에서 지금 컬럼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래에는 소문제가 3가지 있는데요. 우선 A번, 뮤 D의 표본 평균을 구하시오.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라. B. 위의 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검정 통계량을 구하시오.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라. 마지막 C는 위의 통계량에 대한 P값을 구하고 이때는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을 하고요. 유의수준 0.05화에서 가설 검정의 결과를 채택, 기각 중 하나를 선택하시오. 라고 문제가 주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작업형 3유형은 한 문제 안에 소문제가 총 3개가 있고 아까 작업형 3유형은 2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하였으니 저희는 결론적으로 크게는 2문제, 소문제로는 총 6개의 3유형 문제를 풀게 됩니다. 지금 내용을 보시면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검정 파트는 기초통계학에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기초통계학에서 검정 파트에서 다루는 내용이고 지금은 쌍채표본 T검정을 수행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아마 이 3유형에서는 다른 1표본 T검정이나 그런 다른 검정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것 같아요. 우선은 오늘은 예시 문제가 쌍채표본 T검정이니까 쌍채표본 T검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아래의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이 쌍채표본 T검정이 무엇이냐면 어떤 동일한 집단이 있다고 할 때 처치를 하기 전과 후 이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러니까 처치가 과연 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약이 있을 때 이 약을 복용하기 전과 복용한 후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어떤 치료를 적용했을 때 치료가 효과가 있는가, 치료 전과 후에 수치 차이가 있는가, 아니면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교육 방법을 새로 도입을 했다. 이렇다 할 때 어떤 태도라든가 성적이라든가 이런 측정하고자 하는 값의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표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환자 아이디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있다고 하면은 환자 1번의 치료 전 값과 환자 1의 치료 후 값, 마찬가지로 환자 2의 치료 전 값과 환자 2의 치료 후 값, 이렇게 같은 사람에 대해서 아니면 같은 대상에 대해서 전과 후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표본이 이 전에 있는 이 집단과 후에 있는 집단이 동일하죠? 대응되죠? 대응되기 때문에 페어드, 그러니까 쌍체 표본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데이터를 한번 파악해 볼게요. 지금 이 강의는 파이썬
으로 실기 문제를 풀어볼 예정이고요. 만약에 R로 실기시험을 풀어보실 분들은 R로 해설한 영상이 따로 제작되어 올라갈 예정이오니 그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우선은 지금 파이썬으로 작업을 할 거고요. 이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불러오는 코드는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경로나 어떤 다른 설정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그냥 이 코드를 그대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실행 버튼은 우측 상단에 있고요. 지금 이 데이터가 어떤지 모습이 궁금하니까 한번 a.info로 데이터를 확인해 볼게요.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지금 변수는 총 5개가 있고 보시면 여기 환자 성별, 연령, 그리고 앞서 문제에서 나왔던 치료 전 혈압, BP 비포, 그리고 치료 후 혈압인 BP 애프터 이렇게 컬럼들이 있네요. 그리고 총 120행이 있고 한번 그러면은 디스크라이브 함수를 이용해서 실제로 값이 대략적으로 어떤지 확인해 볼게요. 디스크라이브 함수로 값을 보면은 우선은 이 환자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번부터 120번까지의 값이 있어요. 헤드로 같이 보여드리면은 지금 환자 페이션트에 대해서 1, 2, 3, 4, 5 이렇게 그냥 아이디처럼 쭉 120번까지의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BP 애프터나 BP 비포나 이런 값들은 이제 인트 값, 인터벌 값이 들어가 있는데 보시면 BP 비포에서 지금 평균이 156.45, BP 애프터의 평균이 151.35 정도니까는 치료 후에 지금 혈압 평균이 내려간 거는 한 5 정도 내려간 거는 지금 눈으로 확인이 돼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이 감소치가, 그러니까 이 차이가 유의 수준 하에서 의미가 있는가, 유의하다고 할 수 있는가, 그거를 검증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쌍체표본 t-테스트를 진행해 볼게요. 그 전에 우선은 numpy 패키지를 numpy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import numpy as np로 numpy를 불러올 거고요. 그리고 우선 A번을 먼저 풀어볼게요. A번을 먼저 풀어볼게요. A번에서 지금 이 치료 후 혈압과 치료 전 혈압 이 차이에 대한 표본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표본 평균을 구하려면은 일단은 A 데이터에 있는 BP 애프터 컬럼에서 A 데이터에 있는 BP 비포 컬럼을 빼야겠죠? 이렇게 뺀 상태에서 이제 이들의 표본 평균을 구해주면 되는데 원래 표본 평균이 당연히 이거를 전체를 다 합한 다음에 이걸 합한 다음에 보통은 이제 이 표본에 대한 자유도로 나눠줘야 되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많이 봤던 게 n-1이죠. 표본에 대한 자유도가 보통 n-1이 많이 쓰이는데 쌍체 표본 같은 경우에는 n-1이 아니고 n을 해줘야지 맞아요. 왜냐면은 쌍체 표본은 지금 그런 이 아이디들 간의 독립성이 가정되기 때문에 n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때 n은 그러면 어떤 값이냐? n은 당연히 아까 봤던 저희 120명까지 있었죠? 그래서 그 120을 넣어주면 되는데 그건 당연히 데이터의 길이랑 같으니까 그냥 n은 len a 라고 해서 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sum한 값에서 sum한 값을 n으로 나눠서 μd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구해서 우선 프린트를 한번 해보면은 마이너스 5.09166 이렇게 값이 나오네요. 근데 저희가 지금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라운드를 해줄 건데 좀 보기 편하게 이 값을 위로 그냥 answer a라는 값으로 지칭을 하고 이제 여기에 라운드를 쓸 건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되는 거니까 라운드, 2로 입력을 하고 한번 실행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A번은 이렇게 구해졌고요. 이제 B번을 풀어볼게요. B번에서는 지금 검정 통계량을 구하라고 하네요. 지금 t-테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검정 통계량은 t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B는 다시 말하면 t값을 구하라. t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t값을 구할 건데 근데 그 전에 사실 파이썬에 이미 함수가 있어요. 저희가 물론 t값을 직접 구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우선은 저희가 scipy에서 stats라는 패키지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이 패키지를 이용하면은 t테스트를 바로 저희가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stats 안에 t테스트 언더바 이게 related의 약자여서 지금 real이라고 쓰는데요. 이 함수를 이용하면은 쌍체 표본 t 검정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를 이용하면은 이게 쌍체 표본 t 검정을 하는 코드이고요. 이때 저희가 지금 비교하려는 게 a.bp 애프터 컬럼 그리고 a.bp 비포 컬럼 이렇게 하면은 쌍체 표본 t 검정을 할 수 있죠. 근데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지금 보시면 대립가설이 양측 검정이 아니에요. 그냥 뮤 d는 0이 아니다 라는 양측 검정이 아니라 지금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단측 검정이죠. 그래서 여기에 alternative 옵션을 입력해 줘야 되는데 alternative는 지금 저희는 0보다 작다죠? 0보다 작다니까 less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만약에 양측 검정이라고 하면 사실 디폴트여서 따로 입력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우측으로 그러니까 이 뮤디가 0보다 더 크다 이렇게 벌려진 쪽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에 그레이터를 대신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단측 검정인데 이제 0보다 작은 쪽으로 단측 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돌려서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우선은 실행을 해 볼게요. 프린트를 써 주어야겠네요. 써서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마이너스 5.09는 아까 저희가 구한 answer A이고 지금 이 값이 쌍체 표본 t 검정에 대한 결과값이에요. 보시면 statistic 그러니까 이 t테스트에서의 통계량은 검정 통계량은 마이너스 3.337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p-value는 0.00056 정도가 나왔네요. 그럼 이걸로 저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우선은 B의 정답은 이 부분이죠. B에서 말하는 검정 통계량은 이 부분인 거고 그리고 C에서 지금 P값을 구하는데 P값은 0.00056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P값도 구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0.05보다 당연히 훨씬 작죠?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라는 결론까지 한 번에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B랑 C에 대한 정답으로 이 값들을 각각 출력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어떻게 출력할 거냐? 따로 객체에 각각 값을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 검정 통계량은 t값이니까 그냥 tvalue라고 이름을 짓고요. p값은 pvalue라는 객체에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값들을 각각 한번 프린트 해볼게요.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값이 각각 나오죠? 이게 t밸류고 이게 t밸류 그리고 이게 p밸류가 됩니다. 그래서 B의 정답은 t밸류를 출력하면 되는데 소수 둘째 자리까지죠? 그래서 라운드 t밸류 어디까지? 콤마 2까지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괄호 닫는 거는 꼭 조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결과 한 번만 더 확인해 보면 네, 마이너스 3.34로 둘째 자리까지 잘 구해졌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C번만 풀면은 한 문제가 마무리됩니다. 네, p밸류는 저희가 앞에서 구해두었죠? 이 p밸류를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데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반올림 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덮어 씌워줄게요. 라운드 p밸류, 콤마 넷째 자리니까 4를 입력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유의수준 0.05 하에서 이 값을 비교하면 되는데요. 우선은 p밸류를 한번 다시 프린트 해볼게요. 실행을 해주면 앞선 값들은 A와 B에 대한 정답들이고요. 지금 p밸류는 0.0006이 나왔네요. 그러면은 답변을 출력한다고 할 때, 이 답변이 이제 어떤 식으로 출력을 해야 하나, 어떻게 제출을 해야 하나 문의를 드렸었는데, 아직은 어떻게 제출을 해야 된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네,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서 혹시나 바뀔 순 있지만, 우선은 프린트문으로 출력하는 데까지는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프린트문으로 우선은 p밸류도 같이 당연히 출력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만약에 논리를 쓴다면 p값은 얼마냐 라고 한다면 변수 그대로 받아와서 p밸류이다. 그러므로 지금 0.0006이니까 p값이 유의수준보다 작은 상황이죠. p값이 유의수준보다 작으면 기무가설을 기각합니다. 기무가설을 기각하기 때문에 라고 입력을 해주면 p값이 유의수준보다 작으므로 기무가설을 기각한다 라는 문장을 프린트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C번도 풀게 됩니다. 만약에 p값이 유의수준보다 0.05보다 큰 값이다 라고 한다면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게 아니고 채택하는 거죠. 기무가설을 채택하고 대립가설을 기각하는 거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p값이 0.0006이 0.05보다 훨씬 작으니까 그러니까 p값이 유의수준보다 작으니까 기무가설을 기각한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A, B, C번까지 다 풀어봤고요. 이제 여기서 tTest이라는 이 함수를 쓰지 않고 그냥 t값을 어떻게 구하나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약간 평균을 구할 때에도 원래 표본 평균은 표본에 대한 자유도가 보통은 n-1인데 쌍째 표본 t검정은 독립성 때문에 n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 사실 다시 말하면은 그냥 민 공식이랑 똑같죠? numPy에 있는 민 함수랑 똑같은 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풀어 쓰지 않으시고 그냥 bpf터에서 bpb4를 뺀 이 값에 대해서 np.min을 해서 구해주셔도 됩니다. 한번 출력해 볼까요? 출력해 보면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값이 똑같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원래 구한 게 마이너스 5.09고 이렇게 그냥 민 함수를 써서 구해도 당연히 평균 값이니까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B번의 t값을 한번 봐볼게요. 네, t값을 이 tTestReal이라는 함수를 쓰지 않고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값을 구하는 공식은 표본 평균에서 지금
표본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표준 편차를 루트 s로 나눈, 루트 n으로 나눈 그 값이죠.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표본 평균은 저희가 지금 위에서 구해놨죠? n서 a랑 같죠? 그래서 n서 a고, 그리고 n서 a를 이제 나눠줄 거예요. 처음에는 지금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죠. 우선은 표준 편차는 np.std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구하려는 값이 이 a.bpf터랑 a.bpb4 이 값에 대해서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니까 그대로 넣어주고, 이때 지금 표준 편차니까는 ddof는 1이라고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이걸 입력 안 하면 모집단에 대해서 구하는 거니까 값이 조금 틀어지게 되겠지, 당연히. 그래서 표준 편차니까 ddof는 1 꼭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을 나눠줘야 하는데요. 루트 n, 루트 함수는 어차피 지금 numpy 함수를 불러온 상태니까 그냥 np.sqrt n을 이용해서 한번 출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반올림한 아까 원래 저희가 구했던 이 t밸류가 마이너스 3.34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공식을 이용해서 직접 계산한 값도 마이너스 337로 원래 구했던 t밸류와 동일하죠? 그렇게 해서 t값도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작업형 3유형 예시 문제를 파이썬으로 풀어보았고요. 정리를 하자면 작업형 3유형은 기초통계학에서 검정 파트에 해당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이게 기출문제도 없고, 그리고 기존의 단답형이 출제되던 범위랑도 좀 달라서 익숙치 않으실 수 있지만 꼭 공부를 하시면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런 각 검정들에 대해서 표본 평균이나 아니면은 검정 통계량을 구하는 그런 공식 아니면은 이런 함수들을 알아가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 문제를 푸실 때 꼭 이 대립가설 이런 방향도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은 물론 이상치는 따로 주어지지 않은 상태였어서 전처리가 필요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데이터 한번 이렇게 디스크라이브랑 뭐 인포 같은 걸로 한번 형태는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네, 그러면 새로 출제되는 3유형도 준비 잘 하셔서 6월에 있을 실기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